정부가 은행 이자를 좀 내리려 하고 있고 미국도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0.8%였는데 이번에 4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1.2%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2.2%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 40조 원과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부양되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슈퍼추경, 2차 추경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추진했는데 현재 내수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보시나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원래 경제 성장률이 0.8%였는데 이번에 4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1.2%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2.2%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 40조 원과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부양됐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생기금이라든지 내수 시장의 확대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등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추구되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미국과 우리가 대한민국에 협상하고 있는 게 이 방위산업 부분이 가장 크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 내에서만 만든 조선에 대해서만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미국 외에서 만든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반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제약을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 생산량 1위고 한국이 2위인데요. 한국은 특수선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한국과 미국이 가장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MRO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걸 지금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이 가장 크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100조 원 수주고가 쌓여 있습니다. 세계 2등이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면 세계 1위도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탱크와 자주포 이런 거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무기는 수출이 불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지만 한국은 전부 다 재래식 무기로서 수출이 가능하다. 또 그래서 방위산업 부분이 가장 전망이 밝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민간 체계를 유연하게 하려 하고 공공민간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부가 이제 더 많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파지티브 제도, 정부가 허락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파지티브 제도인데요. 미국은 현재 네거티브 제도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허용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방 균형 발전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 균형 발전에 이제 지금 현재 부산을 조선이라든지 선박금융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 원주는 바이오 분야, 대구는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 전라도 광주는 광산업 이런 걸로 이제 광학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라도 광주에 캐스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청사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건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000포인트 가겠다. 오늘 현재 8월 12일 기준으로 3,200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런 속도라 그러면 5,000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기업이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다만 기업들이 더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규제를 낮춰야 되겠다. 우리가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뜻은 6개월 뒤에 기업이 돈을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만 인하하게 되면 모든 주가나 부동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제 제가 상관관계 분석을 좀 보여드리면 더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금리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CD 금리가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은행 이자와 집값이나 주가는 완전히 반대에 있다. 마이너스 1.0이 완전히 100% 반대고 마이너스 82%가 반대, 마이너스 77%가 반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CD금리, 은행 이자만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올라간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대부분이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플러스인데 은행 이자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은행 이자를 좀 내리려 하고 있고 미국도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 은행 이자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부동산과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상승과 하강 중 어느 쪽이 목표일까요?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됩니다. 항상 현상 유지 정책 이걸 이제 가장 원하죠. 현상 유지 전략은 스테이트 퀴라는 말을 쓰는데 부릅니다. 현상 유지 전략이다. 외교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집이 내려가게 되면 또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집값의 한 절반 정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현재 40%입니다. 집값의 40%를 대출해 주는데 집이 내리면 은행의 담보가 또 불안해지고 우리가 이저축은행은 보면 집값의 80%, 90%까지 대출해줘요. 부동산이 만약에 10%, 20%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을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현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경제 목표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은 매년 한 2%씩 올라가거든요. 자연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라줘야지 가장 자연스럽다. 물건 가격도 오르고 우리 월급도 2%, 3%다 올라야지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도 인플레이션율 2% 정도는 매년 올라주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2025년도, 2026년도 정부가 우리가 주식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권 거래세도 올리고 또 이제 법인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양도세도 50억에 떠나서 10억으로 내리려고 했다가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50억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간절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가기를 원하고 올 연말에 3,500, 4,000 이렇게 계속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고 미국은 70%가 주식을 투자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의 주식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양도세 기준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준 50억 정도는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세도 없고 배당세금도 없고 상속세도 0원입니다. 이와 같이 잘되고 부자 나라. 우리나라는 36,000불이 1인당 국민소득이고 싱가포르는 9만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정책.
정권 거래소 외에는 모든 세금이 없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부자, 전 세계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오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 말에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주식, 사업, 부동산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 시장의 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1등 주식 사는 것.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구독 경제 30% 정도 할인을 해서 매달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것. 또 온라인 쇼핑이 이제 50%에서 80%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은 온라인과 꼭 연결을 돼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산업, 구독 경제, 또 정부 조달, 이런 중소기업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걸 꼭 해야 되겠고, 내가 부자 트렌드 책을 5,000원에 펴냅니다. 그 전자책으로는. 그러니까, 부자 트렌드, 책 제목이 부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면 블로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5,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말고 책을 사서 봐라.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자책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권이 넘는 재테크 책을 읽었고, 책을 사기 아까우면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가 돼야만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